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포성이 여전한 가운데 나토의 핵 억지 연습에 맞서서 러시아가 이번에는 태평양에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름값 급등에 불안한 서민을 달래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이 핵 억지 연습에 나섰다는 소식 어제 전해주셨는데 그러자 러시아가 태평양에서 바로 무력 시위를 벌였어요. 러시아 국방부는요, 전략 폭격기입니다. 투폴레프 2대가 태평양과 베링해 등의 하늘에서 12시간 동안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비행거리가 12,000km가 넘는 투폴레프는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장거리 폭격기 가운데 하나죠. 핵탄두를 실은 순항 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첨단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이 전투기가 함께 나섰고요. 비행하다가 재급유도 했다는 게 바로 러시아군의 발표입니다. 예. 물론 러시아는 이번 임무 중립해역에서만 했고요. 또 예정된 훈련이라고는 했지만 외신모드는 이번 훈련을 무력 시위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도 즉각 반응했다고요? 러시아 전폭기가 다가오는 걸 확인한 미군은요, 곧바로 F-16 전투기 2대를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예. 4대의 비행기, 자의적인 경계선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설정한 방공 식별구역 주변에서 서로 지켜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폭격기는 다시 돌아갔죠. 북미 방공사령부 이런 말 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폭격기가 미국의 위협이 되거나 도발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요. 어쨌거나 유럽에서 시작한 전쟁의 긴장이 지금 태평양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 내부적으로도 물가 불안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중간선거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죠. 그런데 기름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가 비축유, 추가 방출에 나섰습니다. 예.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했는데요. 곧 전략 비축유의 방출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단 통화 정책 완화 그리고 전쟁 여파로 원재재 가격 오르면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체감 물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휘발유값 상승이요, 소비자 물가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서 지금 이런 조치들 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 방출할 거라는 전략 비축유는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략 비축유는요, 석유 공급, 이거 갑자기 끊기는 비상사태 대비해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의 소금 동굴에 저장한 그 석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요, 미국의 대통령이 물가 치솟을 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부터요, 전략 비축유 가운데 1억 8천만 배를 같은 이유로 방출하기 시작했는데요. 뉴욕 유가는요, 오늘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 검토하고 있다. 그런 소식 들리자마자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요. 맹방이라던 두 나라의 관계가 좀 갈수록 꼬이고 있다고요? 미국이 여러 차례 구애를 했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감산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이런 상황이면 우리 관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었죠. 예. 자, 그러자 사우디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붙잡았던 미국인에게 중형 선고하면서 보란 듯이 맞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오늘 보도를 보면요, 사우디 법원은 트윗으로 사우디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사우디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사드 이브라임 알 마디에게 징역 16년형 선고하고 또 16년간 해외여행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나이가 72이에요. 만약 선고대로 복역하면 88살에 출소하고요. 또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104살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마디 가족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외교적인 이유 들면서 체포사실 쉬쉬했고 또 법정에 대사관 직원 누구 하나 나와 보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서 관련 사실을 워싱턴 포스트에 제보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군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정유소 파업 장기화 때문에 주요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파업이 대중교통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건요, 강경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총동맹 등 4개 노동조합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소속된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그리고 또 학교, 공공의료 등
다양한 부분의 노동자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임금 인상 요구했고요. 파업 여파로 지역 열차 운영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교사의 임금 파업에 고등학생들, 제자까지 동참하면서 30여 개 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파업을 촉발한 그 토탈에너지 노동자들은요, 최근 고유가로 정말 회사는 돈을 많이 벌어들였는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임금 인상 10%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10년을 기념해서 쓴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교황은 이 책에서 전쟁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고 또 해결책도 될 수 없다면서요. 유명무실한 유엔 안보리를 제대로 꾸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본 뉴스룸입니다.